안녕하세요. 복층 살롱의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서는 잔입니다. 네. 이번 주 마우스 네. 12화 13화 저는 그동안 마우스 중에 제일 재밌지 않았나.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11화를 우리가 보고 나서 리뷰를 안 찍은 이유가 좀 더 12화에서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자라고 했는데 12화에서 일단은 사건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13화에 떡밥들을 뿌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13화에도 생각보다 사건을 뭔가 방점을 찍어놓고 끝을 냈죠. 그렇죠. 12화에서 충분히 사건을 강덕수의 죽음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해준 것처럼 보였는데 네. 13화가 오히려 12화까지를 더 묶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맞아요. 그런 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13화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시작할 때 보면은 성지은이 그 예전에 95년도라고 얘기를 했죠. 헤드헌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네. 길에서 한 습격을 받는 이런 장면? 처음에 오프닝 영상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혼자서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건너편에 누군가 군복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 하다가 이제 검은색 그 트레이닝복 입은 누가 봐도 권투를 하고 있는 네. 그 사람이 살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꼭 나아요 라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성지은이 그거에 대해서 13화 후반에 돼가지고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남자 누구였을까?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수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것과 그렇죠. 또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이었다.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 주 13화는 12화 있었던 그 강덕수 사건이랑 네. 새로 등장한 수성 살인 사건이랑 네. 요거를 완전히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발음의 빅픽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보여줬었죠. 1에서 10회까지 3개에서 4개 정도의 사건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헤드헌터 사건이 1화에서 시작이 돼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 무진시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7대 제약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이 사건이 크게 되면서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3가지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우영철 사건들로 해가지고 시즌1이 끝나는 모양새를 해가지고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10화까지를 시즌 하나로 본다면 네. 그렇게 갈 수 있겠죠. 무진시와 한국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3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큰 사건은 그렇게 3가지가 있었죠. 네. 근데 11화에서 13화까지 벌써 2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강덕수 사건 그리고 수성 연쇄살인 사건. 네.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도 지금 앞으로 그 7화 정도의 사건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건 한 가지가 더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무진시 살인 사건으로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서 정발음이 저질렀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봅시다. 그럼 헤드헌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무진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수성 연쇄살인 사건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쵸, 새로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수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성지은이 여기 엮여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빌드업인 것 같죠. 그렇죠. 자, 수성 연쇄살인 사건 이걸 봅시다. 그 김씨 아저씨가 누명을 쓰고 잡혀가 들어갔다. 수성살인 사건, 그리고 누군가 누명을 썼다. 이걸로 봤을 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대로 현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23화에 나왔던 수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런 이야기였죠. 김씨 아저씨는 누명을 쓴 채로 있었고, 그렇죠. 그 진범도 다른 범죄 때문에 이미 깜빵에 들어와 있었다. 근데 이걸 누가 발견하게 했느냐? 바로 정발음이죠. 네. 정발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오봉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꾸며가지고 DNA를 묻히고 오봉이를 끄집어냄과 동시에 수성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정발음의 계획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봉이가 우연하게 너무나 이렇게 깊숙하게 강덕수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아마 정발음의 계획은 이거였을 겁니다. 강덕수는 강덕수대로, 그리고 이재식은 이재식대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재식은 오늘 13화에서 나왔던 거를 보면 우연히 얻은 칫솔에서 나온 DNA 때문에 프레데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고무치의 칫솔인 줄 알고 놀랬지만 데니얼 리 박사한테 갖다 줬을 때 이것도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안 시점에서는 강덕수랑 이재식은 따로 처리하고 싶었을 텐데 이 강덕수 살인 사건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봉이가 너무 범인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를 덮어주기 위해 일부러 데니얼한테 부탁을 해서 그 넥타이에 있었던 유전자를 칼에 좀 옮겨달라 해서 그거를 나중에
떠내려가게 해서 증거로 발견되게 만들었죠. 이것도 뭔가 12화에서 끝날 때만 하더라도 정발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신상 형사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뭔가 해결한 듯해 보였지만 13화에서 보니까 알고 보니 정발음의 엄청나게 큰 그림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발음이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제 기자한테 정발음이 사건을 흘리듯이 말해가지고 그쵸. 수성 연쇄살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원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강덕수 살인 사건에 뭔가 소스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우리 수사 중에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흘려가지고 그쪽으로 틀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오봉이가 지금 그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먹히니까 정발음이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이 도와주는 이 과정이 조금 뭔가 우연도 약간 겹친 것 같고 뭔가 정발음의 큰 그림에서 약간 오봉이 때문에 약간 피해를 입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데니얼리한테 얘기하는 장면만 봐도 강덕수를 죽였기 때문에 다시 살인 충동이 올라오면은 다음번에는 또 준비를 해야죠 라고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이재식이 출소하는 날만 기다려서 그걸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중간에 오봉이가 껴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킬 뻔하는 위험 부담도 안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봉이는 지금 정발음을 위험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위험하게 만드는 존재고 일단은 의도치는 안 한 것 같지만 진짜 빅피처처럼 두 개가 섞여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을 섞은 거에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강덕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오봉이 그리고 수성 연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성지은 이 두 사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사건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소재인데 오봉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덕수에 얽혀있던 오봉이가 수성살인 사건을 만나면서 수면 위로 나와서 홍주 PD 밑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전면에 나서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둘을 섞은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화 마지막에 나온 장면 있잖아요. 강덕수를 죽인 범인이 정발음이다. 그거를 알아버렸죠. 자전거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그 영상을 어떻게든 입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확인했는데 정발음인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아마 감싸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어떠한 사건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오봉이가 전면적으로 나와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 성지은은 왜 나와야 될까요? 수면 위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뭔가 연관되어 있는 거는 이모가 말했던 제주 할머니 제주 뭐 그런 할머니. 거 그리고 정발음과 성지은의 관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 얽혀 있으니까 성지은이 지금 한서준도 감옥에 있고 성윤환도 죽었어.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약간 은퇴 생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잖아요.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였는데 갑자기 오봉이가 수성 연쇄 살인 사건 그 미제 사건 연결점에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성지은이 앞으로 끌려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지은한테 오늘 새로운 그런 서사도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튀어나오게 된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성지은이 말했던 그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사람 누군가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해주고 아이도 낳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뭔가 성지은의 서사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그거를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는 뭔가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이게 95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이어야 되고 아이를 꼭 낳아라라고 얘기한 거를 봤을 때 사이코패스 유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리고 성지은과 한서준의 관계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게 이미 등장한 사람들 중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오기에는 이미 13화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진짜 완전 양아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과연 누구냐? 그렇죠. 누군데? 처음에는 문신남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했었는데 우리가 막 문신남이 계속 나오니까 문신남이 근데 아무리 봐도 어려 보인다. 어려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맞으려면 나이대가 안 맞는다. 그러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 옛날 장면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리뷰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3번이나 나왔죠. 이미 등장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송수호입니다. 송수호.
송수호가 누구죠? 2화 보시면 네.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권투체육관 안에 손이 묶인 채로 이제 온몸이 불타서 죽은 시체.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죠. 어린 시절 홍주의 회상씬에 계속 등장하는 그 여자 송수정의 동생. 홍주가 언니 했던 어.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장면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어디 나왔냐면은 한서준이 잡혀가는 장면에 이제 엄마랑 같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항의하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 홍주가 권투글러브인지 뭔지. 권투글러브. 그게 권투글러브가 누나가 선물한 거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주면서 이제 거기 문틈 사이로 둘이서 이제 슬퍼하는 장면 그걸 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나온 13화에서 성지은을 구해준 그 사람. 얼굴이 다 동일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면 맞아요. 40대 중후반인 것도 맞고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이고.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조금 더 뭔가 영향력을 앞으로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쵸. 살아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송수호를 살려야 된다. 송수호를 살리자. 송수호가 살아있다고 하자. 우리가 송수호가 거기서 불타서 죽은 게 아니라 이거 살려야 된다. 김수롱 작가 불러와. 펜트하우스 불러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웬만한 드라마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기 힘들다.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제 조건 같은 게 4개가 있었는데 네. 지금 뭐 40대 중반 맞고 이미 등장한 사람도 맞고 맞아. 성지은과 한서준의 관계도 알고 있어. 근데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송수호가 알 수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송수호는 왜 아이를 꼭 낳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송수호가 낳으라고 했던 거는 성지은이 한서준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뭔가 복수를 해야 복수다운 복수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송수호는 4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뭔가 마음이 변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막 그 7대 제약에 보면은 하지 않은 자들에게 벌을 줬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에는 프레데터가 살인을 했을 때 뭔가 첫 번째 살인으로 깨어나가지고 뭔가 다음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거 거기에다 이유를 붙인 그런 느낌이라서 송수호는 그냥 복수다. 고무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한이다. 네, 원한이다. 이런 얘기를 복수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만약에 송수호한테 원한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원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 송수호한테 복수를 다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송수호가 정마름을 죽이려고 하다가 뭔가 역전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기에는 송수호가 권투도 오래 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정바름보다는 조금 더 약간 전투력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가 정바름이 아마 한서준 아들이란 사실 자체를 송수호가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중간에 바뀌었거나 뭐 했기 때문에 이 재훈이란 이름이었으면 몰라도. 그쵸. 아마 진짜로 복수를 하려면 성유한한테 가서 하려고 했겠죠. 그쵸. 왜냐면 성유한이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서준의 아들이니까요. 네. 어찌 됐든 정바름은 원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는 있어요. 성진이 원래는 그날 그냥 죽고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송수호가 나타나서 성진을 살려줌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날 태어나게 했으니 그 벌을 네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보고 막 신은 나를 버렸다. 신은 나를 구원하지 않았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난 이제부터 너에게 뻑큐를 날리면서 복수할 거야. 네. 약간 그런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또 있어요. 뭐죠? 성지은조차 누가 날 구해줬는지 모르는데 정바름이 그걸 알고 복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이 서사를 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송수호만으로는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이 문제들을 몇 가지 좀 해결하려면 송수호한테 조력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니얼 리가 좀 같은 편이어야 되지 않나. 데니얼 리가. 예. 데니얼 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줬을까요? 애초에 송수호가 그날 성진을 구해주려면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날지 알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미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도 나중에 아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서 살려준 거라면은 그 사람을 왜 쫓아다녀야 될까 그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데니얼 리가 끼어들면은 그게 가능해져요. 데니얼 리가 얘기를 하면서 사이코패스 유전자 얘기도 해주고 송수호는 누나를 잃었고 데니얼 리는 동생을 잃었고 그렇죠. 이런 같은 동질감도 있는 상황에서 데니얼 리가 가서
저 아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다. 나중에 한서준 같은 놈이 또 나올 거고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한서준에게 복수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당시에 성지은이 계속 낙태를 생각하거나 아이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송수에게 좀 미행해봐라 라고 했다면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40대 중반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한서준 2세인 성유한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데니얼리는 지금 뭔가를 더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 거 아닌가. 진짜 한서준 2세를 찾을 때까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런 게 있죠. 그 데니얼리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게 한서준에게 이제 확인을 받잖아요. 네. 거기서 왜 동생을 죽였냐라는 거기 대사에서 한서준이 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다. 내 아이를 마음대로 지었다. 감히 한서준의 아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이에 대한 집착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사실을 데니얼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거를 송수한테 알려주고 한서준에게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는 게 우리에게 복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더 나가서 그 아이를 이용해서 한서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까지도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송수호랑 이 데니얼리가 같은 편이었다면 네. 이것까지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바름이 송수호를 없애면서 네. 같은 편이 있었다. 그게 데니얼리였다라는 것까지 만약에 알아냈다면 지금까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데니얼리를 왜 습격을 해야 되느냐였거든요. 둘이 같은 편이었다는 사실을 정바름이 알고 있었다면 데니얼리도 습격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데니얼리가 왜 지금까지 죽은 척을 했어야 되냐. 근데 이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송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송수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위해가 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위협을 받았고요. 네. 근데 그 후에 살아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살아났지만 내가 죽은 것처럼 꾸며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저는 성유한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유한은 계속 정바름을 쫓아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정바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정바름이 데니얼 박사를 만나는 장면을 그거 우연히 목격하게 됐다. 따라가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죽을 뻔한 데니얼 리를 살리고 야 이거를 죽은 척하는 거 위장까지도 도와줬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은 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성유한이 그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방을 강 안으로 빠뜨리는 거, 이 장면까지도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드네요. 자, 지금까지 그 성지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바로 오봉인데 오봉이가 정바름과의 서사가 뭐가 있느냐, 연결점이 없다. 네. 너무 초반부터 둘이 억지로 뭔가 할머니에 의해서 연결 짓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12화 오프닝에서 나왔어요. 네. 재훈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봤고 그걸 확인했는데 그게 오봉이었던 거죠. 그렇죠. 강덕수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모두가 울고 막 그랬다. 짜증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연결점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오봉이가 지금 살인사건에 연관이 되거나 뭐 어떤 사건들이 계속 연관될 때마다 정바름이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거를 알고서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잔님은 지금 그 둘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서사가 하나 정도는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서사가 약한 구조에서 둘이 서로를 뭐 구해주고 뭐 한다? 오봉이는 이제 정바름에게 기댈 수 있는 서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강덕수를 죽인 사람이 정바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정바름이 연관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정바름이 뭔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고무치도 도우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무치인 줄 알고 고무치를 감쌌는데 알고 보니 정바름이었다. 모든 걸 걸고 이제 정바름을 구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정바름은 오봉이한테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냐 이거. 그렇죠. 만약에 진짜 쉽게 생각해서 정바름이 사이코패스였던 시절만 생각해보면 그렇죠. 한서준처럼 내 아이를 낳기 위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지 내가 위험해지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걸 돕고 있다, 오봉이를. 그렇죠. 그럼 확실히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이 서사가 앞으로 7화 정도 남았으니까 한 화 정도를 소진해서라도 뭔가 서사를 더 만들어주든지 어쨌든 사건은 지금 2가지 정도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3화 마지막에 이재식의 사건으로 마무리가 지었기 때문에 네. 이재식 사건 끝났고 새로운 사건이 또 가미돼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해결하고 이제 무진시 연쇄 살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들 그걸 보여주면서 오봉이가 감싸려고 하다가 자신의 할머니를 죽인 걸 알게 되고 그거에서 무너지는 장면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정바름이 오봉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그런 것들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마우스 리뷰는 여기서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엄청 길게 찍었네요. 네, 우리 네. 이거 뭐 간단하게 찍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할 말이 많았어요. 네. 이거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3화 분량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네.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네. 고양이 털이 아주 그냥 어디 갔어 얘네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